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1위인 책, 바로 더 해빙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 정보를 사전에 거의 접하지 않고서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요. 비교적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것에 집중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게 좀 왜 베스트 1위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스트셀러인 책들은 그래도 현 시점에 대중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대중성을 충족하고 그것이 곧 트렌드이기에 좋게 보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베스트셀러는 책만 많이 팔리지 그 책이 뭐가 명저냐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명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는 현재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 베스트셀러는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조금 더 들자면 지금 제 책상 옆에 제가 대학 때 보던 막스 베버의 책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어려운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 검색만 해보셔도 정말 명저에 반열에 드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은 드실 겁니다만 참으로 재미가 없고 정말 어렵고요. 요즘 사람들은 잘 읽지를 않는 그런 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더 해빙이란 책은 사람마다 받아들이시는 이런 느낌은 호불호가 있는 책이라 생각은 되겠지만 지금 2020년 6월에 책을 읽는 대중들의 기호를 사로잡았다는 측면에서 분명 뛰어난 책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다 읽은 저로서는 이 책이 주는 교훈을 단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면 이것입니다. I have. 다시 말해 인생의 매 순간마다 매 선택마다 I have. 나는 이게 있다. 있음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이 편안하게 내게 다가오게끔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질수록 부에 가깝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히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말해도 될 만한 더 시크릿한 책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설파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꿈꾸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주가 도와주며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이 책은 그러한 지점과는 약간 결이 조금은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쓰는 소비의 순간에도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이 상황, 돈이 있음을, 그 기분을 편안하게 돈이 나에게 있는 느낌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미 내게 있다라는 있음을 끌어당긴다는 것과는 어느 정도 시크릿과 통하는 지점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47쪽입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지요?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 충만하다 느낀다. 그 느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해빙, 그리고 해빙하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핵심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쓸 때마다 행복하게 자신을 북돋우면서 난 이 돈을 쓸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이 돈을 쓰는 느낌이 불편해지거나 신경이 쓰인다면 그것은 소비하지 말아야 하고 억지로 해빙하려는 마음을 가지려 해봤자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52쪽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를 격려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서유는 설명을 이어갔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로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 없음의 렌즈로 보아오던 세상에서 벗어나 있음의 렌즈, 해빙의 렌즈로 세상을 들여다보라는 저자의 말은 일반적인 느낌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자신의 운과 상승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68쪽입니다. 원래 대화로 돌아가면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요. 몇 년씩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의 길로 이끌어준 경험치를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나 빨리요?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주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주위로 즐거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돈을 쓰는 순간의 불편함, 불안, 초조의 감정 대신에 있음을 주입하는 그 작업을 2, 3주만 지속하더라도 우리의 신경 전달 체계 자체가 바뀔 수 있음을 보다 더 과학적으로 신빙성 있게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렇게 시냅스 체계에 대한 내용을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시각에서 해빙을 바라본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물론 해빙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가끔 작은 위기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일이었다. 밤늦게 돌아온 어느 날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처는 국세청, 보나마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일 것 같았다. 갑자기 고지서라니 얼마나 될까? 너무 많이 나왔으면 어쩌지? 곧바로 봉투를 열기가 겁나 먼저 TV를 켜고 시간을 끌어보았다. 그런데 시선은 TV를 향해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식탁 위로 뻗어갔다. 이 사이에 낀 고기처럼 종이 조가리 하나가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가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 가위를 들고 봉투를 열었다. 종이에는 상당히 큰 숫자가 찍혀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세금이었다. 기한이 지난 탓에 설상가상으로 과징금까지 붙어 있었다. 입안이 마르면서 가슴이 바짝바짝 조여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수백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겠네. 평소에 나라면 당장 계산기부터 꺼내들었을 것이다. 얼마를 더 아껴야 할지 고민하다 불안감에 잠까지 설쳤겠지. 그렇게 멘탈이 붕괴되려는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향해 외쳤다. 잠깐, 진정하자. 해빙하면 돼. 눈을 감은 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었다. 몇 번을 반복하자 미소 짓는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그렇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다정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서윤이 함께하는데 괜찮을 거야. 지금 나에게는 돈이 있어. 인터넷을 열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다. 마침 여름 휴가를 가려고 모아놓은 여윳돈이 좀 있었다. 그걸 보자 힘이 솟았다. 세금을 낼 돈이 충분하구나. 이 고지서가 나에게 돈이 있다는 증거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종이 위에 찍힌 숫자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여세를 몰아 나는 핸드폰을 열고 바로 세금을 내버렸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 깊게 잠이 들었다. 저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해빙을 하려는 데 있어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의 순간들을
역시나 또 다른 이 책의 저자인 홍주연님의 일상의 사례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일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빙의 감정을 습관화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돌발 변수로 인해서 순간순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것을 파도에 흔들리는 것으로 비유하며 비록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배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정진해 나가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66쪽입니다. 서윤이 빙그레 웃으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위로 세우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모은 뒤 손을 오른쪽 눈앞으로 들어 올렸다. 나도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물어보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빙 신호등을 사용할 때 이 동작을 취해보세요. 사람 몸속의 에너지는 이마에서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하죠.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각계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동작을 알려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신호등을 판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아하, 해빙 모션이군요. 자, 얼굴 앞에다가 오른손에 검지와 중지를 들고 웃으면서 해빙 모션을 하는 이 대목에서 여기 이렇게 책에도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만 살짝 저는 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돈을 쓸 때마다 이 포즈를 잡고서 지금 돈을 소비하는 내 감정이 빨간불인지 아니면 파란불인지를 점검한다는 내용인데요. 뭔가 손으로 포즈를 이렇게 잡는 것도 좀 어색하고 내용 자체도 이게 뭐야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쓰는 순간에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긴 했거든요. 물론 몰래 남들 안 볼 때 빠르게 이 해빙 모션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뭔가 이런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지금 소비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214쪽입니다. 서윤은 밝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렸다. 정확하게 잘 짚어내셨네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갔다. 해빙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없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마음도 공존할 수가 없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보죠. 해빙은 물살의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자연히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 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지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겠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의 없음을 끊임없이 입력할 거예요. 결국 해빙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의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불안, 초조, 절박함, 결핍 등의 감정은 누가 느낄까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느낄 것만 같습니다. 편안함, 따뜻함, 행복함, 즐거움 등의 감정은 누가 느낄까요? 역시나 부자가 조금 더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에서 절박함이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실패의 이유를 나의 노력 부족이나 간절함이 부족한 마음 탓으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절박함과 결핍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성취, 물론 있습니다. 들은 사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그 시초가 되는 동기에 결핍이나 절박함이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일이 계속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되어감에 있어서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꾸준하고 단순하고 하는 느낌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 아마 다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운동선수도 중요한 시합에 너무너무 잘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의 편안함, 즐거움, 순수한 감정들에 집중할 때 오히려 성과가 더 많이 나오더란 것이죠. 나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절박함과 결핍만을 강조해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은 아니었나 한번 자문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54쪽입니다. 행운은 우리의 노력의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0 더하기 행운은 행운이 되겠어요.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란 말씀이시군요.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례 분석을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행운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라는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성취를 거두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연하게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꾸준히 무언가를 반복해온 노력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이 해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읽어보시면 정말 좀 약간은 점쟁이 같은 느낌의 이서윤이라는 사람이 신화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받으실 겁니다. 게다가 해빙이라는 개념도 그냥 듣기에는 뭔가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인기가 있는 것은 이런 모호한 개념에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납득이 잘 안 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다면 분명히 내가 그동안 돈을 써오던 방식, 그리고 그렇게 돈을 쓸 때 느끼던 감정적인 부분들, 감정의 힘, 부자들의 생각 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런 어찌 보면 감정적이고 미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두 명의 저자의 양력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엘리트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님은 정말 신화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실존하는 젊은 여성분입니다. 어릴 적에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겨우 7살에 운명학에 입문하고 그 이후로 동서양의 고전을 탐독하며 10만 건의 인물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자들의 성공 비법을 운명학적으로 밝혔다고 나옵니다. 게다가 학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오셨다고 나옵니다. 동저자인 홍주연님의 스펙도 장난이 아닙니다. 역시나 연세대 사회학과를 나오셨고 중앙일보의 기자로 10년간을 일하시다가 그 어렵다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서 MBA를 나오신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후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앤컴퍼니에서 이사로 근무하셨다는데 이런 두 명의 엄청난 엘리트가 다루는 내용은 신화적이라는 데서 오는 부조화가 어찌 보면 이 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읽으신 분들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책인 이 책, 더 해빙 어떠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